저에게 보내는 멘트,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역 3분 출구 3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정정 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직원으로부터 링크를 하나 받았습니다. 행복재테크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가 행복재테크 카페를 들어가지도 않는데 우리 직원이 왔습니다. 유명 전문가가 낙찰받으면 망한다는 상가를 글쎄 제가 받아버렸습니다 하고 행크의 어느 회원님이고 이게 베스트 글이 되었습니다. 이 글 통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써주신 분에게도 제가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영상을 잘못 찍은 것에 대해서도 구독자님들에게도 제대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해서 이렇게 정정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물건은 제게 질문을 주셨던 우리 회원님이 계십니다. 그 회원님께 답변이 되게끔 해서 영상을 찍었던 것인데, 그 회원님께는 제가 특강권 하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반드시 특강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강사이자가 유튜버인 받으면 망한다는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글에 대해서 반박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요걸 좀 더 몇 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맞는 이야기고 다 제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상을 어디서 틀렸는지 제 영상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경매 물건인데요. 를 보시면 이렇게 CU 편의점이 2칸을 이용 중인 걸로 나옵니다.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에 있는데 좋아 보이나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GS15가 하나 더 있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의점이 장사가 잘 될까요? 라고 한다면 캐치할 수 있는 세대수가 얼마나 될까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요. 자, 제가 지금 캐치할 수 있는 세대수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669세대입니다. 캐치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결론을 내면서 제가 영상을 안 넘어옵니다. 그죠? 넘어오려고 그러면 어찌 돼요? 엄마 소나무 찔려요. 계속. 죄송합니다. 넘어오려면 어찌 됩니까? 소나무 찔려요 라고 했는데 펜스 쳐놨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못 넘어옵니다 라고 하면서 이쪽 배우 세대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라는 거 제 이야기였죠. 103동, 104동이 오기도 담벼락이 쳐져 있네요. 불가능하겠네요. 맞나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사람들도 생활 동선이 요렇게 가니까 아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은 맞은편 아파트가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 단지 세대는 너무 작다. 자기 단지 세대 수는 669세대가 되지만, 그렇지만 많은 숫자가 북쪽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세대 수는 많지 않다. 특히 맞은편 103동, 104동에서 넘어올 배우 세대가 극히 적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 댓글에 어떤 분들이 아니다, 103동, 104동 쪽에서 여기 올라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분명히 펜스 쳐져 있었는데 어떻게 올라오냐. 펜스 쳐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오지? 그래서 내가 정정 영상을 이 물건이 진행 중일 때라도 찍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펜스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와?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세대가 캐치할 수 있는 세대 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편의점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정 영상을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고 나서 이 자리가 매출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편의점에서 점포 개발을 꽤 오래 했습니다. 단지 내 상가 편의점 매출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쉽거든요. 캐치할 수 있는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만 잘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렇게 보니까 뚫려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이게 자세히 보니까 뚫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열린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추정 매출부터가 틀렸죠. 추정 매출이 틀리니까 해당 점포에 대한 손익 분석이 다 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댓글 주신 분들의 말씀처럼 103동 쪽하고 인근동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CU를 이용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또 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한 669세대의 한 절반 정도와 그리고 103동, 104동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캐치할 수 있는 세대수가 얼마 정도 나오겠어요? 한 500세대 왔다 갔다 할 것 같죠. 그죠? 편의점이 500세대를 캐치한다. 그러면 일매출이 세대마다 조금 다릅니다. 세대 성격마다 조금 다른데 대형 평수면 3,000원에서 한 4,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소형 평수 단지면 5,000원 넘게 나오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처럼 쓰고 있는 데가 그 이상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00원 정도 잡으면 한 500세대다. 150만 원이겠네요.
그리고 한 4,000원 잡으면 한 500세대 200만 원이겠네요. 그 사이쯤 되지 않을까요? 하는 게 이제 제가 수정해야 될 이야기죠. 저는 요걸 못 봤던 거죠. 여기서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현장을 안 가보고 로드뷰로만 봤을 때는 분명히 펜스가 있었는데 로드뷰로 꼼꼼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꼼꼼하지 못한 게 그 실수를 남겼는데요. 그리고 제게도 가르침을 주셨던 방곡 씨 직장남님, 그러니까 또는 뭐 요 회원님들께 또 도움되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일매출이 한 13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고요. 그러면 이게 위탁 가맹 형태의 점포지 않습니까? 위탁 가맹 형태는 어떤 식으로 월세 지급 여력을 계산하느냐, 그거 알려드릴게요. 상가 정규 강의 때 7주차 때 하는 내용인데 그거에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맹 모델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라서 유튜브에서는 찍지 않았던 건데, 자, 일매출이 130만 원 정도 나오고 매익률이 32%다. 그러면 몇 대면 나누느냐 자체를 본사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가맹점주 수익이 300만 원 전후가 되게끔 맞춰주고 나머지를 본사가 가져가는 겁니다. 편의점은요, 시설 인테리어를 본사가 다 지원해 주는데 아까 물건같이 위탁 가맹, 그러니까 임차인이 본부입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요 종전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위탁 가맹, 즉 가맹본부가 임차를 한 경우는 자, 본부가 임차를 하고 월세를 얼마 낼 수 있느냐를 계산할 때 반드시 점주 손익을 한 300만 원 정도로 맞춰줘요.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일매출 130만 원, 월 매출 3,900만 원일 때 매익률 32% 잡으면 매출 총이익이 1,200만 원 좀 넘게 나옵니다. 이때 몇 대 몇을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 점주 수익을 한 270에서 300 정도 잡는다. 그러면 65% 주면 800 얼마 정도 남고 인건비 떼고 기타 비용 떼고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본부로 지원금 좀 받으면 가맹점주가 270만 원쯤 남죠. 그럼 본사는 어찌 되느냐? 본사는 35%를 가져오면 430 몇만 원 남고요. 거기서 본부 운영한다고 공통비 나가고 시설 짓기 인테리어 감가상 가격이 나가고 장려금 40만 원 준거 나가고 그다음에 투자금에 대한 이자가 좀 나가면 190만 원 정도 남죠. 이렇게 되면 이런 점포들은 문 닫는다라는 이야기 나올 게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본부가 임차료를 차감하기 전에 손익이죠. 그렇죠? 제가 상가 정규 강의를 할 때 이런 점포 위험합니다라고 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수유 벽산 1차 아파트 1454세대가 있는데 여기 지하철 서쪽에 있는 가오역이 개통하면서 배우 수요의 동선이 이쪽으로 바뀝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되니까 어찌 되나요? 요 출입구 앞에 있던 GS15가 있습니다. 이 GS15가요. 일매출이 130만 원 정도 나오던 데입니다. 일매출이 130만 원 정도 팔던 자리였는데요. 지하철 개통하고 매출이 1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매출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오른 매출이 얼마냐? 13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본부 손익이 이거와 비슷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전에 봤던 GS15 강북 수유 벽산점인가? 그 점포는 본부가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적자가 난다고 문을 닫습니까? 문 잘 안 닫는다고요. 왜냐하면 시설 짓기 인테리어를 이미 투자를 했고 그리고 또 폐점을 하게 되면 본사에서 잃게 되는 브랜드 가치 하락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제 기준으로는 미달되기 때문에 제 기준은 월세 시세도 높아야 되지만 가맹점주였던 수익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와야 된다가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가를 좋지 않게 이야기하곤 하죠. 요거는 제 좀 주관적인 겁니다. 폐점합니까? 폐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래도 안 한다가 제 투자의 원칙입니다. 자, 요런 데가 또 있을까요? 요 한번 볼까요? 여기는 CU 점포입니다. 요것도 단지 내 상가인데 이 자리 CU가 매출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어느 아파트에 한 3개 동, 4개 동 정도밖에 못 먹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먹을 수 있는 세대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용인 수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매출 얼마쯤 나옵니까? 여기 일매출 하루에 100만 원 정도 팔거든요. 그러면 일매출이 100만 원이다. 130이 아니고 100이죠. 그 정도 되면은 손익이 이렇게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65%를 주도 점주가 84만 원밖에 못 보내요. 그럼 이거를 더 올려야 되겠네요. 맞나요? 예. 그리고 24시간 근무를 조정해야 되겠죠. 그죠? 24시간 근무가 아니고 요래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렇지만 여기 70% 주면 본부는 임차료 차감하기 전에 손익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유지할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탁 가맹은 이런 형태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매출이 130, 140 정도다. 그럼 투자를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제 일반적인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관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핑계가 길었습니다. 핑계가 길었습니다. 여기가 뚫려 있을 줄이야. 여기가 뚫려 있을 줄이야. 제가 몰랐죠. 그죠? 그래서 저도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사실 요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 정도 길이면 하나 뚫어줄 법도 한데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열려 있는데 이렇게 볼 때까지 열려 있는지 몰랐어요. 그죠? 열려 있지 않죠. 근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옆으로 와서 이래 보니까 이제서야 열려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라고 했는데 이미 제가 여기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글을 보니까 일매출이 170만 원입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170만 원일 때는 손익이 어떠냐? 170만 원을 갖다 내면은 우선 170만 원 팔면 월세 170 낼 수 있다. 그러면 안 좋습니다. 손익을 분석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는 7대3 하겠어요? 아니죠. 가맹점주가 780만 원씩 버는데 본부가 그 꼴 못 보죠. 그럼 여기를 어찌 되느냐? 점주가 45에서 한 50쯤 됩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50%쯤 하면은 점주가 270만 원쯤 가져가네요. 그때 본부는 50% 가져오면 전 본부 손익이 570만 원쯤 됩니다. 그러면 200 몇십만 원의 월세를 내고도 본부가 버틸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이렇게 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 투자 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단지 내 상가 중에서 본부 임차를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고 본부도 수익이 많이 나고 가맹점주 그리고 임대인도 수익이 많이 나는 사례를 제가 영상에 김해 진영의 GS25 사례를 제가 하나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습니다. 댓글에 고정 댓글 둘 테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아까 물건 낙찰받은 분에게도 도움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제대로 찍지 못했으니까 지금 영상을 가지고 손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당 물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글에 달려있던 저에게 보내는 멘트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강사님이 다른 의미로 유명한 건 아니신지 자, 그리고 또 몇 개 더 읽어보겠습니다. 유튜버 말만 듣고 입찰했다면 죄송합니다. 또 한번 몇 가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망한다는 상가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보는 유튜버이자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가르침을 주신 행크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 질문 주셨던 우리 회원님께는 제가 특강권 5만 원을 드릴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